오늘은 경매 물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레동의 심장을 낙찰받다 이렇게 아주 거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49층 요 지역이 랜드마크로 변신하고요. 물레사가 이제 경매 물건인데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물건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우건설이 시공사로는 확정이 되었으니까 진행이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대지 지분이 33평입니다. 굉장히 비싸겠죠. 재개발은 땅의 가치가 말하니까 그러면 이제 몇십억 간다 이렇게 통상 봐야 되거든요. 그럼 조금 일반 우리가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몇십억 이렇게 투자하는 게 많지 않습니다. 몇 개월 전인가요? 한남뉴타운 이제 그 3구역이죠. 3구역에 이제 경매 물건이 나왔었는데요. 낙찰금이 55억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계산해 보면 이제 33평 아파트를 받고 또 그다음에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한 9억 정도 환급 받습니다. 그래 받으면 우리가 한강이 보이는 한남뉴타운에 이제 아파트가 얼마까지 갈 거냐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얼추 뭐 이리저리 계산해 보면 한 10억 정도 이익은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물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이런 형태의 물건들 나중에 또 경매로 받으시든지 아니면 또 시장에 좋은 물건이 있으면 사셔도 되겠습니다. 잘 보시겠습니다. 자, 위치나 입지는 뒤쪽에서 말씀드리고요. 물레동 4가 재개발입니다. 4가 재개발이고요. 현재는 지하 1층, 이 물건은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의 상가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서울시 영등포 물레동 4가 2-14번지고요. 대지 면적이 대지 지분이죠. 33평 굉장히 넓습니다. 건평은 70평 정도겠고요. 보십시오. 감정가가 높죠. 거의 1억 평당 한 1억 가까이 가잖아요. 어차피 재개발 구역에서는 다 이렇습니다. 제가 용산 쪽에 있지만 용산도 재개발 진행되면 거의 평당 2억, 3억까지 가고 이렇게 진행이 빠른 곳일수록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감정가는 26억이고요. 최저가는 20% 저감돼서 20억입니다. 이걸 사야 마냐 또는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좀 고민을 해보시는데요. 보통 재개발 구역에서는 이 대지 지분이 작은 걸 많이 삽니다. 절대 금액이 작잖아요. 물론 강남이면 또 모르겠는데요. 아무래도 강남이 아닌 물레동 뭐 입지는 좋아요. 입지는 좋은데 이 33평을 20억에 주고 사는 경우는 사실 잘 없거든요. 가격이 더 떨어져서 메리트가 있다면 살 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고요. 매각기일은 4월 1일입니다. 물건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지하 1층, 3층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재개발 어차피 구역 지정이 다 된 물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 큰 위험 없겠습니다. 경매 종류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입니다. 경매 그러니까 취하될 가능성 또는 취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이라는 건 보통 이제 상속을 받거든요. 상속을 받는 그걸 어떻게 아실 수 있느냐 하면 채무 소유자를 보시면 다 신씨로 되어 있죠. 신땡땡 신땡땡 왜 두 명이니까 뭐 전체 한 3명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나요? 요분 2명이면 왜 2명이면 4분 되구나. 어쨌든 3명 4명이서 보통 상속을 받게 되면 팔아서 서로 나눠 갖기 위해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를 합니다. 그럼 시장에서 팔면 되지 왜 경매를 합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잖아요. 그거는 어떤 분은 팔자고 하는데 어떤 분은 안 팔겠다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위한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 판결을 받으신 다음에 경매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물건의 종류는 이제 근린 시설이 되겠습니다. 토지 면적은 33평 정도 되고요. 건평은 70평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 요 강제 조정이 분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 분할 판결을 받아서 조정을 받아서 경매하게 되는 거고요. 1차는 한번 유찰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같이 있어도 이 한남뉴타운처럼 거의 뭐 철거를 하고 있거나 또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있거나 거의 뭐 단계가 다 완성이 된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비싸게 사도 입지도 좋고요. 일반적으로 강남 비해서는 아무래도 그래도 입지는 상대적으로는 약할 텐데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큰 금액을 주고 일반적으로 재개발은 잘 사질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건 알고 진행하시면 되겠고 1차는 유찰됐고 2차는 4월 1일인데요. 낙찰될지 또는 유찰될지 한번 예측을 해보죠. 그 다음에 여기는 토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요 건물에 대한 내용은 여기 있는 것처럼 다 근생이죠. 근생. 여기 제시외 건물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근생이 아파트 입주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제 그걸 조금 보통은 통상은 따지셔야 됩니다. 여기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일반 재개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죠.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우리가 이 건설 건물은 기본적으로는 내 건설 건물 땅값하고 건물가 있죠. 건물가격이 거의 없으니까 자, 내 땅값을 감정평가해서요. 비례율이라는 거 곱하죠. 사업성을 보고 비례율 곱해서 내가 10인데 비례율 1.1이다 하면 1억 1천만 원이 나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럼 최소 분양가가 있습니다. 30평, 25평 분양한다고 치면 25평 1위 최소 분양가가 1억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내 가치가 1억 1천이니까 최소 분양가보다 많죠. 그 가치가 높을 때 분양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재개발에서는 근린생활시설, 건생이 나오기가 어려운데요. 나올 수 있는 원칙 하나는 최소 분양가 이상이 되면 내 가치가 아파트 분양하는 것 중에 최소 분양가, 조합원 분양가죠. 최소 분양가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못 받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역세권 활성화라든가 민간도시 복합개발처럼 높이 짓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내가 이제 조합원 200명인데 400개, 뭐 600가구를 지낸다. 이러면 다 죽어도 남죠. 근생조합원을 다 포함해도 남습니다. 용산에 같은 경우에 보시면 용산에 지금 뭐 우리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역세권 활성화 방식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근생조합원은 거의 주는 걸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장을 재개발하는 거라서요. 근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어차피 근생을 건물을 줘야 됩니다. 요 경우는 어쨌든 33평이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뭐 최소 분양가 이상은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층이 아까 보니까 간판에 CKST 주식회사가 있었죠. 임대료차가 들어가 있는 거 있고요. 3층은 주인이 사용한다고 하니까 주인이 살면서 전체 건물을 관리한다. 그러니까 그 형제 중에 뭐 누군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형제 간에 분쟁이 생겨서 경매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건축물 현황에 대한 거고요. 사용 승인 일단 오래됐죠. 1983년 정도 되어 있고요.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리 분석은 뭐 다 하실 줄 아시라고 믿고요. 모르시는 분은 요 제 블로그에 가시면 거기에 대해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건물이든 토지든 이 나머지 권리 관계가 없습니다. 보통 은행 돈 빌리면 근저당 설정을 하는데 근저당 설정도 없습니다. 아까 신대웅 외 연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2명이라는 뜻이죠. 여기도 있네요. 소유권이 신대웅의 3명이니까 4명 맞죠. 소유권이 4명이 되고요. 경매는 2명이 한 거죠. 그러니까 2명, 이걸 보면 2명은 집을 팔자고 한 사람이고요. 2명은 상속받아서 안 팔겠다고 한,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소송을 넣어서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요게 이제 말소해 준 권리가 되고요. 밑에 권리가 없기 때문에 말소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부는 깨끗하다. 우리 권리 분석에 있어서는 첫째 등기부가 깨끗해지느냐, 내가 인수하는 책임자의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따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을 따지셔야 됩니다. 임차인을 보시게 되면 임차인은 시 땡땡이 아까 1층에 1층, 2층 전부니까 1, 2층은 시 아까 그 간판에 보시는 그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4천밖에 안 되죠. 4천밖에 안 되고요. 대항력 있나 볼까요?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설정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대항력 있는데 그럼 전입하고 확정일자하고 배당 요구까지 했기 때문에 배당 요구 종료일 전에 했나요? 배당 요구 종료일이 2025년 10월 13일이죠. 와, 딱 맞췄네요. 배당 요구 종료일을. 딱 종료일 날 신청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가 소액 분담금을 받아가든 뭐 그런 건 따질 필요도 없고요. 최선순위니까 무조건 다 받아간다고 볼 수 있겠죠. 뭐 가치가 20억짜리인데 뭐 4천만 원 받아가겠습니까? 이분은 걱정이 없다. 그 다음 유모신데요. 여기 보시면 1, 2층 전부를 회사가 임차를 쓰고 3층은 주인이 산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가족 관련된 분이거나. 근데 유 땡땡땡 보면 이게 이름이면 세 자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 네 자로 나와 있는 거 봐서 등기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현장 방문해 보시는데 기본적으로 보시면 3층은 주인이 살고 있다는 그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3층 살고 있다 그러면 뭐 주인과 관련된 뭐 형태라 이거는 크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전입한 사람이 유진례입니다. 그러면 신대웅 씨 뭐 아내든 요분들의 딸이든 뭐 이렇게 관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인이 다 산다고 했기 때문에 임대 차인에 대한 현황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권리 관계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사진이죠. 여기 지금 1층과 2층 쓰고 있는 임차인 사진이고요. 3층에
아까 뭐 주인이 사신다고 진술을 받았죠. 주인이 여기 지금 거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래됐으니까 뭐 재개발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물레역입니다. 2호선 여기 물레역이 있고요. 요 지역이 이제 재개발 물레사동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재개발의 한 종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도 전반적으로 전체가 변한다. 그 다음에 우측이, 우측편이 영등포가 되겠습니다. 영등포가 굉장히 가깝죠. 그래서 이 위치는 아주 좋다, 여기 볼 수 있겠고요. 여기 천도 있으니까 산책하기도, 아래 보면 천도 있습니다. 건축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단지 규모는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49층, 기존의 35층에서 상향을 받았습니다.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49층으로 이제 건립을 하게 되고요. 기존 35층에서 상향을 받았으니까 그건 굉장히 좋은 거죠. 총 동수는 총 10개에서 12개 내외동으로 될 것 같고요. 분양주택은 한 1600, 1700세대고 임대주택이 400, 500세대 돼가지고 전체로 하면 한 2200세대, 굉장히 대단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 가지 볼 수 있는데, 포인트 첫째, 대우건설 시공사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그럼 많이 진행이 빠르죠. 2025년 9월 달에 선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일단 넉넉한 대지 지분입니다. 33평. 재개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땅의 크기가 되겠죠. 그리고 근생 건물이라도 이 33평의 지분의 권리가액이 충분히 최소 분양가 이상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33평이 지금 아파트 시세가 한 18억에서 20억 정도 하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뭐 얼마입니까? 그럼 분양가, 조합 분양가 이보다 훨씬 떨어지겠죠. 그래서 충분히 아파트 배정은 물론 대형 평수 아파트를 받고 상가 분양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런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한번 유찰됐으니까 가격 메리트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단점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이 작은 걸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절대 금액을 작게 사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되면 평당가는 높습니다. 평당가는 높은데 평이 작은 거를 작은 금액으로 사는 게 일반적인 투자 패턴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20억 가까이 드니까 일반적으로는 잘 안 삽니다. 그것 같으면 이제 강남 쪽으로 사겠죠. 20억 주고 물레동에서 재개발 사라, 이거는 잘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보통은 10억 언더에서 사는 게 일반적이니까. 우리가 잠실 그 삼전동 같은 경우도 최근에 경매가 있었는데요. 거기는 이제 모아타운 대상지로 확정이 됐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도 경매에서 한 9억 정도 됐거든요. 20억 주고 강남도 아니고요. 용산도 아니고 마용성도 아닌데 물레동까지 20억 주고 사는 건 조금 현실적이진 않는데요. 근데 가격 메리트가 있으면 자금 넣으시는 분은 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장점이 있잖아요. 대형 평수 아파트도 받고 상가 분양권, 또는 1+1도 받고 상가 분양권, 이것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다. 단점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입지 나쁘지 않습니다. 역세권도 좋고요. 또 영등포가 인근이기 때문에 상권도 충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주변이 다 지금 재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주거 환경도 획기적으로 해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금이 너무 크게 들어간다. 이런 문제고요. 요건 제가 만든 지 며칠 됐는데요. 네이버 매물도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보는 당시에. 여기에 나와 있고요. 보면 9억 정도에 나와 있는데요. 요건 한번 비교해 보시고, 이거 너무 크게 들어가니까. 요거는 이제 단독 다가구고요. 유형이 틀리죠. 종류가. 요거는 근린시설 상가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지 않습니다. 19평이니까. 이건 33평이니까. 금액이 적게 들죠. 9억 정도 나와 있으니까. 물론 지금 조사하면 또 매물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인 직접 매물이고요. 요런 게 있고, 요거는 지분 전체 공유물 분할이니까 전체 나와 있는 거죠. 요거는 당연히 주택이니까 입주권이 나오겠죠. 요건 어떨까요? 요거는 상가나 원래는 상가를 받게 되는데 지분이 크기 때문에 아파트 상가를 둘 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경매보다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건 20억대 이상으로 대형 투자가 들기 때문에 조금 선호하지는 않는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확인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여러분 조합에 가셔가지고 이런 내용을 좀 문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 조합은 지위 승계가 되느냐 문제입니다. 단독 입주권이 나오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가 이 물건을 경매로 샀어요. 샀는데 조합원 지위가 적법하게 내인데 넘어올 수 있는 물건인지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요. 보통 재개발은 일반적인 기준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 승계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직 멀었잖아요. 관리처분 아직 안 된 상태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지금 공유 물건이잖아요. 4명이 지금 갖고 있는 물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분 중에 한 분이라도 그 구역 내에 한 분이라도 그 이 동일 구역 내에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물건이 안 나옵니다. 이게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조합 설립 인가 전에 팔았어야 돼요. 이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지금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다물건자죠. 동일 구역 내에 여러 물건이 있는 경우에 뭐 이런 경우입니다. 아까 요런 구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런 구역 내에 요분들이 요렇게 4명이 갖고 있잖아요. 4명이 요렇게 갖고 있고. 근데 이분 중에 한 분이라도 여기를 물건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러면 다물건이잖아요. 하나, 둘, 세 개니까. 이렇게 다물건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는 합쳐서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조합이나 구청에 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물건자인지 아닌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 여부가 확실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합쳐서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아니면 저쪽에 같이 공유로 들어가거나 그럼 망하는 게임, 20억 들어가고 망하는 게임이 됩니다. 꼭 확인하셔야 될 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있죠? 소유 중 한 명이라도 구역 내 다른 물건이 있으면 입주권이 한 개만 나올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근세이니까 나오냐 안 나오냐 나올 것 같습니다. 따인 커서 그런데도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예상 권리가액 사업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시공 선정되었으니까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나 관리 처분 인가는 언제쯤 되는지 물어보실 필요가 있겠죠. 가시는 길에. 그 다음에 이게 현금 청산 리스트에 혹시라도 예전에 포함되어 있는지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구청에 물어보는 것 때문에 구청에 물어보면 권리 산정 기준일인데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은 권리 산정 기준일하고 크게 관계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는 모르니까 권리 산정 기준일 언젠지 혹시 그때 이후로 뭐 지어진 건물인지 뭐 그래 보이진 않는데요. 확인하시고요. 근생 상가 아파트 분양 자격 되는지 확인하시고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잘 되는지 확인하시고요. 혹시 국공유지 점유나 뭐가 건축물 여부인지 뭐 이거는 해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